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님들도 사다 보면 돈 빌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다 보면 궁지에 몰릴 일이 있죠. 난 여기 구독자들을 손절하고 싶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돈 빌린 적이 있습니까? 있겠죠. 뭐 돈 빌린 것 자체가 무조건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을 빌려가놓고 안 갚는 건 문제가 돼. 네. 만약에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는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된 이유가 뭐예요? 약속된 날짜에 돈을 안 갚을 뿐더러 고의적으로 돈을 안 갚으려 하니까, 돈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점점 가면 갈수록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채무자들의 이미지가 점점 안 좋아요. 빚쟁이들. 요즘에 그런 뭐 채무자들 관련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터졌잖아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채무자 이미지가 나쁜데 더 나락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채무자가 너무 많아요. 빚쟁이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려가 놓고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다중채무자가 엄청 많습니다. 다중채무자가 뭐냐 하면 최소 세 군데 이상 돈을 빌려간 사람이야. 세 군데 이상. 예, 뭐 1군유권 한 군데, 2군유권 한 군데, 아니면 뭐 4군용이나 뭐 카드사에 한 군데 해가지고 세 군데 이상 돈을 빌려간 사람들. 아,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돈을 세 군데 이상 빌리는 거야? 뭐 세 군데 이상 돈을 빌렸다는 것은 합치면 빚이 많다는 얘기겠죠? 카파에 돈이 많은데 문제는 무조건 열심히 살고 돈을 벌면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무조건 일만 하면 다 갚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요즘 못 갚잖아요, 이게. 여러분, 경기가 안 좋으면 이 다중 채무자분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도 아다시피 경기가 안 좋으면 일이 많이 없어요, 일이. 보통 다중 채무자분들 빚 갚으려면 투잡을 해야 됩니다, 투잡을. 일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낮에 본업하고, 저녁에 뭐 배달이나 다른 거 하고, 그게 투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배달 쪽 상황이 너무나 안 좋잖아, 이게. 예. 배달 쪽은 워낙에 제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옛날처럼 큰 돈을 못 벌어요, 이게. 깔짝깔짝 해가지고 못 봅니다. 단가 워낙 낮다 보니까. 옛날처럼 막 단가 높은 것만 이렇게 쳐내고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특히나 배달 쪽에 계신 분들 중에 다중 채무자가 많거든요. 빚쟁이들이 많아요. 채무가 많은 분들이 많아. 근데 그분들이 요즘에 배달 쪽 상황이 많이 우려다 보니까 일을 해도 옛날처럼 못 벌다 보니까 빚을 못 갚아, 이게. 그래서 요즘에 대출 연체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대출 연체가 뭐냐면 이제 대출 받는 사람들이 이제 매달 나오는 원금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연체가 되는 거야. 은행 입장에서 답답하죠. 아니, 이 자식들이 돈을 빌려갔으면 매달 원금 이자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약속을 안 지키네? 그럼 압박이 들어가겠죠. 보통 은행사에 보면 이제 추심 직원들이 있죠. 추심이 뭐냐 하면 돈 갚으러 압박하는 거죠. 이게. 은행 가보면 맨 뒤에 남자분들 그 정장차림에 앉아가지고 심각하게 통화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추심 직원이야. 그 창구 있는 사람도 많고, 그 창구 있는 사람도 말고, 예적금 하는 사람도 말고, 보통 거기는 아가씨들이 있고, 뒤에 보면 그 심각한 표정으로 막 전화 받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분이 추심 직원이에요. 아마 추심 직원도 많이 바쁠 거예요. 왜냐? 돈을 제때 못 갚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제때 못 갚는 사람이 많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여러분 그 지인한테 돈을 빌린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다중채무자입니다. 다중채무자. 그러니까 나한테 빌린 거 말고도 여기저기 갚아야 되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 돈만 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돈 말고도 여기저기 줘야 될 때가 많아. 근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리면 최우선적으로 내 돈을 갚을까요?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내 돈은 가장 뒷전이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내 돈 빌려갔다는 사실도 까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 단대가 급하니까. 그래서 나는 나이 먹고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보통 나이가 찼으면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되고 목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어떻게 살았길래 왜 목돈이 없을까? 그동안 일해서 번 돈 다 어디 갔을까? 이 사람 빚만 졌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관대하게 누구나 살다 보면 뭐 큰일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렇게 관대하게 쉽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거는요, 채무자의 생각이고요. 채권자는 다릅니다. 채권자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전화기 받고 돈이 없다는 자체에 인간적 문제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이가 40 넘었는데 뭐하는 돈도 없이 돈을 빌린다. 그럼 이 사람은 안 봐도 비교하다. 어떻게 살았는지. 인생을 뭔가 엉터리로 살았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다. 그럼 전화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 당연히 내 돈을 못 받을 것이다. 과연 내 돈을 못 받을 돈인가? 아니다. 내 돈은 힘들게 번 돈이다. 이 힘들게 번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고 못 받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빌려줘야죠. 돈 빌려달라는 부탁이 있으면 거절해야죠.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릴 일이 있죠. 웬만하면 궁지에 몰릴 일이 만들면 안 되겠죠. 웬만하면. 안 만들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역경과 어떤 고난이 있지. 근데 그런 거 다 극복해야죠, 여러분. 궁지에 몰렸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는 거죠. 보통 객관적 궁지에 몰리는 게 뭐냐면 사업이 망했다거나 투자가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도박에 빠졌다거나 유흥에 빠졌다거나 보통 그런 거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우리가 나쁜 거에 안 빠지면 궁지에 몰릴 일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성실하게 직장 다니고 헛돈 안 쓰면 크게 안 몰리면 궁지에 몰릴 일이 없어요. 직장을 다녀봤으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궁지에 몰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일을 엉뚱하게 벌려가지고 일이 키운 거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일을 키우지 않습니다. 나이 먹고 성인 돼가지고. 자꾸 이런 걸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누구나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래서 채무자들이 욕먹는 겁니다. 자꾸 대단하게 합리화시키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60살 경험으로 돈 줘도 안 빌리려 했지만 한두 번 빌렸네요. 그런데 그 빌려준 사람은 그 전에 내가 빌려준 적이 있어서 빌려준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사실 댓글 적으시면 정말 죄송한 말인데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나이가 찼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어떤 거예요? 직장생활 오래 했다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데 그 돈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내가 누가 돈을 빌리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럼 이 댓글 적으신 분들 살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얘기죠.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이제 나이 어린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제 좀 딱 잡아서 얘기하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60이면 이제 직장생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럼 직장생활 못해도 30년 넘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생활에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엄청 오래 했습니다. 엄청 오래.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그 전형적인 586 세대 아닙니까? 못해도 한 30, 2, 3년 했을 텐데. 내가 정상적으로 일이 안 몰리고, 그냥 받는 월급 그냥 뭐, 쓸데없는 데 안 쓰고 그랬으면, 당연히 목돈이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목돈이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목돈이 있으면 누구한테 돈을 빌릴 만한 상황을 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이가 있으신 분이 돈을 빌렸을까요?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 내가 그만큼 돈이 없는 상황을 만든 거잖아. 저 나이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 한참 먹고 직장생 오래 하고 돈을 벌었음에도 내가 지금 돈 관리 못했기 때문에 누가 돈을 빌린 거잖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돈 빌릴 일이 없잖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수중에 돈이 많았으면 그 돈과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돈 부탁 자체는 안 하겠죠. 근데 내가 나이 한참 먹었음에도 돈을 빌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이거 자체만도 문제 있는 거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 댓글 적으신 분.
뭐 다른 방송 모르겠지만 제 방송에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혼날 수 있습니다. 저희 분들한테. 웬만하면 살면서 돈 빌릴 만한 일을 안 만든 게 좋습니다. 나이 찼으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뭐 내가 돈을 빌려간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갔다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상황을 만든 거잖아, 이게. 내가 수중에 여유가 없는 상황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살면서 뭔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찼으면요, 어떤 식으로든 목돈이 있어야 돼, 목돈. 나이가 찼잖아요. 목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근데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내가 목돈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아마 댓글 다신 분도 반박하지 못할 겁니다. 나이가 찼음에도 목돈이 없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돈 관리 못했다거나 아니면 돈을 엉뚱하게 썼다거나 그래서 돈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요, 공감 못 얻습니다. 예. 지금은 어떤 말이냐면 사람들한테 돈 받지 말고, 웬만하면 돈 받지 말고, 웬만하면 돈 빌릴 일 만들지 말자. 이런 마인드예요. 나이가 차신 분들은 아직도 약간 옛날 마인드에 뭐냐면, 저는 586 세대 분들은 아직도 그런 거야. 서로 오면,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지. 약간 정 같은 거 아직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인드가 젊은 세대들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아시기 바랄게요. 지금 워낙에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지금 애초에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 말 자체는 안 믿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나이 먹고 돈이 없어 돈을 빌렸다는 말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